뭐 학교 선생님도 뭐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실수열에 대해서 어떤 x 값이 주어졌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인터넷 검색해도 뭐 쉽게 요즘에 접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뭐 학부생들도 이게 이 진정한 의미를 알기보다는 좀 여기 맞춰가지고 푸는 경우도 많다고는 하는데 뭐 그거는 카더라니까 잘은 모르겠고. 그리고 요 형태는 사실 그 이거보다는 이거의 대우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맞다. 원래는 fx1이 fx2와 같을 때 x1과 x2가 같다가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상은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뭐 1대1 뭐 함수의 정의로 이제 쓰잖아. 어, 밑에 걸로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원래 있던 정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우로 표현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네 입장에서 이거나 이거나 뭐 똑같을 수가 있겠지. 그럼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을 엄밀히 정의해야 되는 이유는 어, 왜 이래? 엄밀히 정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 보통 학생들 가르칠 때 어,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x가 3으로 갈 때 만약에 y가 4였다고 치면은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이걸 fx라고 했을 때 fx의 극한값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4에 가까워지는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거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 예를 들면은 3의 우극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와가지고 4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4가 아니라 이게 뭐 만약에 여기쯤 뭐 여기 한 3.9? 3.9에 가까워지는 거는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들 수가 있거든. 그랬을 때 3.9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되게 모호한 표현이 돼버린 거야. 모호한 표현. 그래서 이 콧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호함을 극복하고 수학에서는 이다 아니다 혹은 뭐 있다 없다 라는 식으로 명백하게 이제 어, 뭐랄까 정확한 어떤 그 표현으로 명백하게 정의하는 거를 수학을 바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극한을 정의를 하기로 한 게 요런 식이야. 대표적으로는 이산적인 함수인 수열에 대해서는 엡실론 n 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엡실론 델타 논법이 있어. 네가 수열의 극한을 배우질 않아서 그냥 적당한 수열을 한번 그냥 예를 하나 들어서 만들어 봤어. 어떤 수열의 이름을 xn이라고 하는데 그 수열은 3 플러스 n분의 1이야.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뭐 수열의 이름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x1이 4고 x2는 3과 2분의 1, x3은 3과 3분의 1이 쭉 될 거라는 것점을 이제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뭐 n번째 대문자 n번째의 경우는 3과 n분의 1이 될 거고 이제 일반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3과 스몰 n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수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점을 찍어 보면 여기 n축이고 여기는 xn축으로 봤을 때 4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점 이제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수열이라는 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n분의 1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함수 극한에서 배웠지만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건 사실상 0에 가까워지잖아. 자 그러면은 이래서 일단 직관적으로 표현을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다가갈 때 이 xn의 극한 값은 3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엄밀하게 한번 정의를 한다고 해볼게. 거기 이 엄밀한 정의가 바로 위에 나온 엡실론 n 논법이야. 이 표현.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 그 이쪽에는 x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게 이제 극한값이거든. 극한값이 3이니까 이제 3이고 거기에 대해서 xn 수열을 뺀 이 절대값을 임의의 양수, 여기가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 부분이거든. 말 그대로 임의의 양수를 한번 10분의 1 정도로 넣어볼게. 대우 형태를 먼저 썼어. 아, 이 3과 이 수열의 어떤 특정한 항의 값의 차이가 10분의 1 이상이 나게 되는 그 대문자 n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한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과 10분의 1이 되면 되니까 이 n을 10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 스몰 n들은 일반 항들이거든. 이렇게 1부터 9까지 유한하게 존재한다는 그 뜻이야. 원래 의미로 따지자면은 여기에 맞춰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대문자 n이 10 이상일 때 n은 즉 무한대로 커지면은 자, 즉 다시 말해서 3과 이 수열의 차이가 1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그 수열들의 항수들이 무한히 많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돼. 어, 그러니까 요 n을 기준으로 지금 같은 경우 10이었지. n을 기준으로 10분의 1 이상이 되게 하는 이 둘의 이 수열과 3과의 차이를 10분의 1 이상 되게끔 하는 어, 요 n은 10보다 작다. 즉 다시 말해서 유한하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위에 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위의 식을 만족하는 즉 위식이라는 건 요거거든.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무조건 존재하면 즉 다시 말해서 그 엡실론 대신에 어떠한 양수를 대입하던 간에 거기에 맞는 n이 무조건 존재할 때에 그때의 x 지금 여기 위에서는 3이겠지. 그 x는 리미트 xn의 극한값이다라고 하는 거야. 저기 그래서 가깝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엡실론이 존재할 때 있을 때 n이 존재하고 그때 여기 있다 없다지 그때 x를 이제 극한값이다 이다 아니다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럼 이게 요 식을 통해서는 요 식을 통해서 극한값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x라는 값 지금 같은 경우 3이라는 값이 과연 이 식의 극한값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신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뭐 정말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이제 3회, 뭐 지금 뭐 수열 같은 경우로 한번 따져보자면은 이 수열도 이렇게 쭉쭉쭉쭉 줄어드는데 3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주셨다면 내가 좀 이해는 할 거야. 아무튼. 그럼 보자. 그럼 2가 아닌 이유는 그러면은 또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제 극한값의 자리에 2를 넣고 수열을 넣어주고 임의의 양수 이번에도 10분의 1 한번 넣어줘 볼게. 근데 이 수열과 이만큼의 차이가 10분의 1보다 작게 되게 하는 양수가 존재하지가 않아. 그렇지? 이 수열은 무조건 3에 가까워지게 될 거고 3점 뭐뭐뭐가 될 텐데 3하고 2하고의 차이는 무조건 1보다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의 1이 되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거야. 이 10분의 1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뭐 1보다 큰 수, 뭐 1.3이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요 n, 아까 같은 경우는 10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는 xn의 극한값이 아닌 거야. 다시 말해서 수열 xn 3 더하기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식을 만족시키는 양수가 크기가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존재하며 거기에 맞는 n도 무조건 존재하고 그때 해당되는 그때 기준값인 3이 이 수열의 극한값이 되는 거지. 요게 이제 엡실론 n 논법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고등 과정에서 문제가 극적으로 풀리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 왜냐하면 극한값이 맞느냐 아니냐를 엄밀하게 증명하는 내용이니까.